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를 향해서 뒤로 숨지 말고 직접 고소하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이제 진실을 가리는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와 이재명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무고죄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진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 허위사실을 말한 분.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뭔가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네. 이 지사 당선자가 하신 것이 아니라 고발인, 제3 고발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네네.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또 지금 진실 공방이 뭐 여러 가지 뭐 날짜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비가 왔느냐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본질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네. 사과하는 분은 대필되었는가, 또 그 이후에 이런 협박성 인격 살인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릴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은 이제 김부선 씨와 이재명 당선인 사이의 대리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이재명 캠프의 가짜 뉴스 대책단이 고발을 한 건데 네.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 나서지 않은 게 그 피해각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아니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네네. 직접 고소를 하셔야 된다.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무고죄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지신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또 이제 고소를 무슨 뭐 봉화마을 갈 때 날씨가 어떻고 날짜 어떻고 이런 지역 말단적인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제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아 옥수동 가셨냐 안 가셨냐 또는 또 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냐 안 가셨냐. 네. 제가 지금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고 또 본인이 또 부인할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현재 거론된 것보다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공개 안 한 정보가 더 있다. 예. 그럼요. 이제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는 처음부터 이걸 부인하시잖아요. 네. 만난 적이 없고 그런 클라이언트 양육비 문제 말고는 그런 불륜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고 또 사과문 대피를 몰랐고 네. 또 그 뒤에 인격 살인과 같은 그런 인신공격에 대해서 네. 자기는 부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발을 하시려면 그걸 다 고발을 하셔야 되지. 네. 어떻게 그 사실 한 가지 날짜와 지금 현재의 그 날씨 문제만 가지고 하는가. 지연 말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건 진실을 털어놓고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그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고발하면서 밝힌 내용은 김부선 씨가 봉화마을로 내려갈 때 통화를 통해서 거기를 뭐하러 가느냐 옥수동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래를 즐겼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책단이 반박 정황을 제시했는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대책단이, 대책단이 제시한 그 정황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그 정황은 제가 지금 정리할 내용은 아니고 김부선 씨가 정리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김부선 씨를 믿고요. 또 김부선 씨의 여러 가지 지금 녹취록 또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을 저는 믿죠. 왜냐하면 김부선 씨가 그런 이재명 씨하고의 관계를 거짓말로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여배우가 그렇게 15개월을 거쳐서 9개월 동안의 미래를 즐겼다. 옥수동에서 즐겼다. 어디 가서 낙지를 먹었다. 맥주를 마셨다. 이것을 지어내서 자기 명예에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김부선 씨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되지를 않고요. 너무 구체적이고요. 또 그 얘기를 한두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거짓말로 그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진실은 나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김부선 씨의 그런 그 뭐라고 하지 그 증언 내지는 그런 진술의 그런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변호사들의 어떤 그 기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의원님께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한국의 드레피스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셨던데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1894년도에 있었던 유대인 드레피스 소위에 대한 이제 유죄 무기징역형을 이제 무죄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양심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군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이번에 김부선 사건은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10년 동안 제가 아침에 TV 토론하러 갈 때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무슨 매우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토론한 날, 그 첫날 그 주진우 기자 말씀드리던 그날이요. 그때 아내의 말이 그 여배우가 사과를 하고 이재명이 아니라고 말해서 끝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만 그 김부선 씨가 누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니 주진우가 이걸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다. 그 이재명 씨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쓰라고 했다는 문자 메시지만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그걸 이재명 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첫날.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알고 있고 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커졌고요. 그 뒤에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의 녹취록이 그 다음날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과문이 진실인가 아닌가, 또 사과문의 대필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에 이재명이 아니라는 그 주장이 10년 동안 묻혀 있다가 이번 그 TV 토론 과정을 통해서 사과문 대필 사건을 통한 지신 은폐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이구나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갖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김부선 씨가 여기까지는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트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공중파에 가서 그런 관계가 있었고 이런 사과문 대필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인신공격을 당했고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대우를 당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진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오늘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부선 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제목은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뭐하러 이럴까요? 일단 허위 사실인 거는 명확하니까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TV 토론회에서 바른정당의 후보가 김영환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2일, 23일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때 제주도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날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발장에도 정확하게 그 날짜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직시해가지고 TV 토론에서 거론됐던 특정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발장 자체는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옥수동에서 밀회를 즐겼다고 김부선 씨와 김영환 후보가 주장했던 그 날짜에 옥수동에 비 있었던 오는 건 날에 아니다. 그 옥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고발장은 명확한데 비 오는 날에 옥수동. 다만 그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22일, 23일이나 비 오는 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두 분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발의 내용에서는 사실 이제 그것과 관련한 진위 여부는 좀 별도의 문제여서 이거 뭐 조사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당선인은 왜 이렇게 그 날짜에 집착을 할까요? 사실은
그 이재명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어제 쓴 것처럼 네. 다른 외부의 공격보다 이번이 참 힘들었다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의 반대, 비판 이런 것들이 좀 감당이 어려웠다는 건데, 네.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나 뭐 혹은 그 해경공 홍 씨의 어떤 그 김 씨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일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일에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 훨씬 더 분노와 공분을 좀 사게 된 거죠. 특히나 23일. 예, 지지자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날짜에는 어떤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법적으로 평가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 고발을 하고 나면은 네. 수사를 하고 나중에 또 재판까지 간다면 재판을 가는 과정에서 네. 좋다. 23일은 아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부선 씨나 김영환 전 후보 쪽에서 23일 아닌 건 인정을 하겠는데 네. 그 관계는 맞다. 네. 그런데 무슨 증거라도 제시를 하면은 네. 이재명 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웃이죠, 뭐. 정치적으로? 아니,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아웃인데. 근데 무슨 확신을 갖고 김부선 씨가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어떤 확신을 갖고 이렇게 고발할까요? 두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 아닐 경우. 그건 뭐 예. 우리는 당연히 뭐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예. 그것도 방송이니까. 만약에 이제 미래가 맞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네. 그 가정이에요.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면 아마 이재명 당선인이죠. 네. 당선인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나오려면 선거 때 벌써 나왔을 건데 선거 때 그렇게 사실 지금 추그러들었잖아요. 선거 네. 끝나고. 예. 선거 때 그렇게 많이 치고받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없는 것 아닐까? 그리고 어차피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예. 어차피 수사는 돼야 돼요. 그럴 바에야 두 개가 사실 똑같거든요. 쟁점은 내가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이럴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경선 때 저는 사실 전해철 의원이 굉장히 페어플레이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해철 의원도 이런 제보를 받았을 거고 못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네. 아마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저 한나라당 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처럼 할 수는 없어 이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금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본선 가지고 나왔어요. 예. 그럼 어쨌든 경기지사 재선을 하든 대선을 하거든 당내 경선 한번 해야 됩니다. 다음 경선에서 안 나올 거예요, 얘기가.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쫙 나올 거거든요. 예. 4년 동안 더 축적된 자료들이.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 당선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거라면 지금 내가 지지도가 제일 좋을 때, 힘이 제일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이때 먼저 내가 치고 나가서 털고 간다라는 목표가 있었다고 보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때 제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나보고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 꽂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문 대통령 나를 다 모욕하는 거다라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내용 중에 전혀 네. 맥락에 좀 안 맞는 말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김부선 씨 얘기하다 그 얘기가 갑자기 이제 나온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전 그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가장 큰 라이벌과 적은 네. 보수 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골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거기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좀 풀어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털고 가기 위해서 김부선 씨 문제를 좀 끌고 나온 것이 아니겠나. 전 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건 정리를 하죠. 그 시간 당선인 얼마 안 측이 남았습니다면 배우 김부선 민주당 씨 전당 그리고 김영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당선인은 자신이 직접 고소하는 대신에 제3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윤준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은 배우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영환 당시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 당선인 측은 옥수동 미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2일 미래했다는 주장에는 서거일은 20일이 아닌 23일이고 당시 김부선 씨는 우도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비가 오는 날 봉화마을로 조문을 가던 중 이 당선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비가 온 날은 없었고 연결식 장소는 서울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선인은 두 사람을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제3자인 가짜뉴스 대책단 명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저 김영환과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대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당선인이 직접 고소했다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책단 명의로 고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기는 부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발을 하시려면 그걸 다 고발을 하셔야 되지. 네. 어떻게 그 사실 한 가지 날짜와 이 지금 현재의 그 날씨 문제만 가지고 하는가. 지연 말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예. 본격적으로 이건 진실을 털어놓고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그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고발하면서 밝힌 내용은 김부선 씨가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 통화를 통해서 거기를 뭐하러 가느냐 옥수동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래를 즐겼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책단이 반박 정황을 제시했는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이제 이것은 이것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대책단이 예. 대책단이 제시한 그 정황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그 정황은 제가 지금 정리할 내용은 아니고 김부선 씨가 정리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김부선 씨를 믿고요. 또 김부선 씨의 여러 가지 그 지금 녹취록 또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장하신 내용이. 예예. 그 내용을 저는 믿죠. 왜냐하면 김부선 씨가 그런 그 이재명 씨하고의 관계를 거짓말로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여배우가 그렇게 15개월을 거쳐서 9개월 동안의 미래를 즐겼다. 옥수동에서 즐겼다. 어디 가서 낙지를 먹었다. 맥주를 마셨다. 이것을 지어내서 자기 명예에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김부선 씨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되지를 않고요. 너무 구체적이고요. 또 그 얘기를 한두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말로 그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은 나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부선 씨의 그런 그 증언 내지는 그런 진술의 그런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변호사들의 어떤 그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의원님께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한국의 드레피스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셨던데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1894년도에 있었던 유대인 드레피스 소위에 대한 이제 유죄 무기징역형을 이제 무죄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양심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군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이번에 김부선 사건은 10년 동안 무처인 당선인 사이의 대질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이재명 캠프의 가짜 뉴스 대책단이 고발을 한 건데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 나서지 않은 게 그 피해각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아니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직접 고소를 하셔야 된다.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무고죄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질신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고소를 무슨 봉하마을 갈 때 날씨가 어떻고 날짜 어떻고 이런 지역 말단적인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아 옥수동 가셨냐 안 가셨냐 또는 또 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냐 안 가셨냐 제가 지금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고 또 본인이 또 부인할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지금 현재 거론된 것보다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공개 안 한 정보가 더 있다. 그럼요. 이제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는 처음부터 이걸 부인하시잖아요. 만난 적이 없고 그런 클라이언트 양육비 문제 말고는 그런 불륜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고 또
사과문 대피를 몰랐고 네. 또 그 뒤에 그 인격 살인과 같은 그런 인신 공격에 대해서 네.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를 향해서 뒤로 숨지 말고 직접 고소하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이제 진실을 가리는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와 이재명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무고죄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 허위사실을 말한 분.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뭔가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네. 이 지사 당선자가 하신 것이 아니라 고발인, 제3 고발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네네.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또 지금 진실 공방이 여러 가지 날짜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비가 왔느냐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본질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네. 사과하는 분은 대필되었는가, 또 그 이후에 이런 협박성 인격 살인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릴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은 이제 김부선 씨와 이재명 썼던 사건입니다. 네. 10년 동안 제가 아침에 TV 토론하러 갈 때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무슨 매우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그 토론한 날, 그 첫날 그 주진우 기자 말씀드리던 그날이요. 네. 그때 아내의 말이 그 여배우가 사과를 하고 이재명이 아니라고 말해서 끝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 다만 그 김부선 씨가 누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니 주진우가 이걸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다. 그 이재명 씨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쓰라고 했다는 문자 메시지만 가지고 간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재명 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첫날.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알고 있고 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커졌고요. 네. 그 뒤에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의 녹취록이 네네. 그 다음날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과문이 진실인가 아닌가, 네. 또 사과문의 대필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에 이재명이 아니라는 그 주장이 10년 동안